온대기후 이제 내용 정리를 다 했고요. 온대기후에서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내용을 통해서 한 번 더 체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교과서 내용도 정리를 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온대기후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들, 그걸 교과서를 통해 복습을 하고,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풀어보고, 이게 다 끝나면 수능 특강 문제도 풀어보면서 최종 마지막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36쪽을 봅시다. 온대 기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교과서 맨 위쪽에 나와 있는 게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이 지금 이렇게 써 있네요. 매년 2월 중순에서 3월 초까지 프랑스 남부 도시 망통 레몬 축제를 한다. 선생님이 레몬 축제에 대한 거 지난 시간에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면서 설명해 줬었죠. 프랑스 남부에서 레몬을 소재로 한 축제가 열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레몬이라는 작물이 그 여름이 고온건조한 기후 지역에서 잘 자라는 수목농업의 한 그 종류라고 그랬어요. 그 나무들 중에 잘 자라는 나무들 중에. 그래서 프랑스 남부는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레몬 생산이 많이 되어서 많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축제가 열릴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축제들 대부분 그 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거 가지고 축제하는 거죠.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 대륙 동안 온대 기후의 사계절에서 대륙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된 한중일의 사계절이 그림으로 사진으로 한 장의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특히 중위도 지역의 특징이 다른 열대기후나 냉대기후나 한대 건조기후에 비해서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건데, 그 사계절이 뚜렷한 중위도 중에서도 대륙 서한기후, 대륙 동안기후를 구분할 때 대륙 동안이 훨씬 더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걸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볼게요. 온대기후의 기준은 최하늘, 가장 추운 달 평균 기온 영하 3도 이상, 18도 미만이라고 얘기를 했고, 중위도이기 때문에 대체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지만 대륙 서안은 편서풍의 영향이 큰 반면에 대륙 동안은 계절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륙 서안은 1년 내내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연교차가 작은 거고, 대륙 동안 지역은 여름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여름 계절풍, 겨울에는 육지에서 불어오는 대륙에서 불어오는 겨울 계절풍 영향을 받아 연교차 크게 나타난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대륙 동안 지역이 연교차가 크다. 온대기후 지역은 대륙 서안의 서안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 대륙 서안 두 개로 나뉜다 그랬죠. 지중해성 기후, 요 아래쪽 요 고동색 같은 거, 그리고 그 위에 서안해양성 기후 민트색, 그리고 대륙 동안 지역은 여기에 나타나는 CFA 온난 습윤 기후, 그리고 그 위쪽에 CW 온대 겨울 건조 기후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반구에도 나타나죠. 남반구에 특히 남미에 잘 드러나는데, 남미에 여기에 있는 게 CW 온대 겨울 건조 기후, 그리고 CFA는 온난 습윤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에는 이쪽에 서부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 위쪽, 요 교과서 선생님이 오류라고 얘기를 했었죠. 혹시 신고한 사람 있나? 없겠죠? 여기가 CFB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한해양성 기후. 그래서 각각의 기후 요거 4개를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런던 같은 경우 여러분 위치, 요 기후 그래프 없어도 선생님 위치만, 이름만 가지고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고3이고 세계지를 공부하니까 같이 봅시다. 아직은 몰라도 돼요.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면 되는 거니까. 런던은 영국의 수도죠. 런던은 당연히 여기 영국에 있는 건 A가 정답이 될 텐데, 얘 강수 기후 그래프의 특징을 봅시다. 기후 그래프. 여기에 선으로 나와 있는 게 기온이고 막대기가 강수예요. 이건 한국지리 할 때 선생님이 강조했어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추운 달이 1월일 텐데 1월도 한 영상 6도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가장 더운 여름에도 20도가 채 안 돼요. 한 18, 19도 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연교차가 굉장히 작은 거죠. 대륙 서안에 있는 이 서안해양성 기후의 특징이 연교차가 작은 거였죠. 반면에 영국보다 더 저위도에 있는 우리나라나 여기 칭다오, 칭다오 하면 맥주인데 청도 지역이죠. 맥주 먹고 싶다. 칭다오가 보면은 겨울에 지금 거의 0도, 그리고 여름에는 한 26도, 7도까지 올라가네요. 그래서 연교차가 런던보다 대륙 동안에 있는 칭다오가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 런던의 또 다른 특징은 막대기가 일정해요. 거의 변화가 없어. 거의 한 50에서 70 사이가 계속 내려요. 1년 내내. 연중 고름 강수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CFB의 특징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교차가 작고 연중 고름 강수가 내린다. 이게
특징이 되겠죠. 여기 CFB의 특징이 됩니다. 다음에 날을 봅시다. 로마도 어딘지 알죠? 이탈리아 반도 여기 장하시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 나타나는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보세요. 얘도 겨울인데도 한 8도, 7도 정도 되네요. 굉장히 온난하고, 여름에는 근데 25도, 26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요. 역시 우리나라만큼 덥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강수량은 따뜻한 겨울에는 강수가 그래도 꽤 있는 편이야. 근데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강수량이 갑자기 훅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 CS기의 특징은 여름은 고온 건조하고 겨울은 온난 습연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이런 여름과 겨울의 특징 때문에 지중해식 농업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름에는 나무 기르는 거, 수목농업, 그리고 겨울에는 곡물농업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는 B가 되고 얘는 A가 되겠네요. 이제 남반구로 내려와서 D를 봅시다. 색깔 칠해져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온난 습연 기후네요. 온난 습연 기후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인데 이 네 개의 지역 중에 유일하게 남반구에 있어요.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기온 그래프가 거꾸로 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계지리에서 기후 그래프 가지고 지역을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지역을 구분하는 문제가 기후 그래프 가지고 나왔을 때 기후 그래프가 이렇게 산 모양인지 아니면 이렇게 계곡 모양인지 움푹 파인 V 모양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산 모양이면 북반구,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곡 V 모양으로 들어가 있으면 얘는 남반구예요. 왜냐면 남반구와 북반구 계절이 반대죠. 우리나라 7월이 되면 얘네들은 겨울이기 때문에 기온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도 보세요. 겨울이 됐는데도 온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름 기온이 22도 이상이냐 아니냐예요. 여름 기온이 2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CFA, 온난습연이 되는 거고, 22도보다 낮아요. 그럼 CFB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CW와 CFA에 구분하는 점은 비가 적게 내리는 건기가 있느냐 없느냐. 칭다오 같은 경우에는 요 끝에 가면 강수량이 엄청 줄어들죠.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경우에 윈터 드라이가 붙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겨울에도 강수량이 여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적기는 적지만 여기처럼 칭다오처럼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막대기가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는 연중 고른 강수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CFA는 연중 고른 강수가 내리고, 최난월이 22도 이상이면 CFA, 온난습연 기후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CW는 연교차가 크죠. 연교차가 크고 겨울 건기가 나타날 때 CW가 되는 거고, 그래서 찾아보면 칭다오는 여기가 되겠고 산동반도 있는 쪽,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 아르헨티나에 있는 도시죠. 이쪽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 되겠죠. 자, 다음에 내려와서 온대 서한 기후 보겠습니다. 온대 서한 기후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하나 기후 그래프 가지고 살펴봤죠. 서한 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온대 서한 기후 중에 서한 해양성 기후는 조금 더 고위도 지역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이쪽 지중해 연안은 지중해성 기후, 이 지중해성 기후 위쪽에 민트색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 북미의 서부 지역도 마찬가지고 CS가 먼저 나타나고 그 위에 CFB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도가 조금 더 높다는 거 차이가 있죠. 요거 먼저 알아두시고, 서한 해양성 기후는 연중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1년 내내 받아요. 대륙 동안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도 아니에요. 서한 해양성 기후만 1년 내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은 온화하다. 연교차가 굉장히 작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었고, 연중 습도가 높아 강수일수가 많다. 1년 내내 비가 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강수 그래프가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나타났죠.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에 이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은 서부 유럽, 북서 유럽 말하는 거죠. 이쪽 영국이나 프랑스 북부, 독일 북부, 그리고 덴마크 이런 데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메리카 북서 해안 지도에 살펴봤고, 칠레 남부,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오스트레일리아의 남동부 이쪽이죠. 그리고 뉴질랜드, 칠레 남부, 요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위도 30-40도 부근 대륙 서한 지역에는 지중해성 기후, 서한 해양성 기후 아래쪽이죠. 여름철에
선생님이 요거 계속 얘기했어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여름이 고온 건조하다고. 사막을 만드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여름이 고온 건조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열대 고압대 영향. 그리고 겨울에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온화하고 강수량이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름엔 덥기 때문에 이 더운 걸, 덥기 때문에 농사짓기 어려운 환경을 수목농업을 통해서 극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올리브, 포도, 코르크 이런 걸 재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곡물농업하고 여름에는 올리브 같은 거 수목농업을 해서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에서 피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랬죠. 피자 그 도우는 밀, 그리고 올리브 기름 두르고 올리브는 다시 잘라가지고 피자 위에 토핑으로 얹고. 나타나는 곳 지중해 연안, 그리고 캘리포니아, 미국의 캘리포니아 서부죠. 그리고 칠레 중부 여기 나타나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남서부, 그리고 아프리카의 남단, 여기 남쪽 끝이죠. 남서부 끝에 나타난다. 이런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면 지중해성 기후의 식생이라고 해서 여기 올리브 선생님이 사진 보여줬었죠. 이거랑 거의 비슷한 사진 선생님이 하나 보여줬는데, 이 올리브 나무 같은 애들의 특징이 잎이 작고 두껍고 반짝거린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빛을 반사시켜서 증발량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이런 고온 건조한 여름에 지중해성 기후에 잘 사는 거거든요. 이 올리브 나무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지중해성 기후의 여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쾌청한 날씨, 그리고 이런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거, 경협수림이. 다음에 온대 동안 기후. 중위도 대륙 동안은 여름철에는 해양성 기단, 겨울에는 대륙성 기단의 영향을 받는 계절풍 기후. 여름과 겨울에 따라 서로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가 기단에 따라 차이가 나니까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갑고 해서 연교차 커지고, 그리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이 불 땐 비가 많이 오고, 대륙에서 불 때는 비가 적게 오니까 강수의 계절차도 커지는 거죠. 계절풍에 대한 건 여기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한국지리 때도 설명했던 건데 혹시 난 잘 모르겠다는 사람 선생님에게 연락을 주세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니까. 온대 기온은 온난습유온 CFA와 온대 겨울건조 CW로 구분이 되는데, 쌤이 온난습유온 기온은 우리나라 제주도, 부산을 포함한 남해안 일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고, 겨울이 따뜻한 거. 그리고 온대 겨울건조 기온은 그 위쪽 남한 지역을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태백은 여기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태백은 냉대예요. 더 겨울이 추워가지고. 온난습유온 기온은 연중습유온하지만 연중습유온이에요. 이게 온대 겨울건조와 차이예요. 여름철에는 무덥고 강수량이 많으며 건기는 뚜렷하지 않다. 이 기온은 위도 3, 40도 부근의 중국 남동부죠. 그리고 우리나라 포함한, 그리고 일본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남동부, 아까 아르헨티나 있던 곳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지역 등에서 나타난다. 온대 겨울 건조 기온은 온난 습유온 기와의 차이점이 겨울이 건조하다는 거. 여름에는 고온더 습하고 겨울엔 한랭 건조와 연교차와 강수 계절차가 크다. 중국 남부, 인도 차이나 반도의 북부,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 중부 등에서 나타난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 다음 페이지 활동, 요 그래프를 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요 지도들은 강수량이랑 기온을 나타낸 등치선도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에 지금 등원선, 기온이 같은 지점을 쭉 연결한 선이죠. 그리고 요 색깔은 강수량을 나타내는 건데, 유럽 지역의 1월의 경우에는 여기 주변, 지중해 주변을 한번 보세요. 지중해 주변이 여기에 7월에 비해서, 7월은 대부분 약간 뭐라 그럴까 노란색이죠. 이 노란색이라는 얘기는 강수량이 적다는 의미예요. 근데 강수량이 7월에는 적은데 이 지중해 연안 주변이 1월에는 강수량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지중해 지역은 여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는 습윤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북서유럽 쪽은 1월에도 강수량이 약간 보라색, 초록색이고 이 노란색처럼 나타내는 게 이 북서유럽 쪽에는 없어요. 그 얘기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습윤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겨울 기온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여기에는 알프스 산맥 있는 곳이죠. 알프스 산맥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겨울에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겨울이 온화하다는 사실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은 1월에는 지금 시베리아 지역에서 유라시아 대륙 내부에서 겨울 계절풍이 불어오는데 겨울 계절풍이 지역마다 불어오는 방향이 달라요. 인도에 불어오는 방향 그리고 우리나라 쪽을 포함한 동아시아 쪽에서 불어오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황토색이라서 노란색이라서 강수량이 적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7월이 되면 강수량이 이제 황토색은 거의 없어지고 이쪽은 전부 다 짙은 파란색 쪽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여름에는 굉장히 다습하고 겨울에는 한랭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기온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보면 이제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을 포함한 이 지역들이 0도랑 영하 10도 사이예요. 즉 0도보다 더 낮아요. 실제로 서울은 1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보다 유럽 쪽보다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있는 아시아 지역이 겨울이 더 한랭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 그래프 한번 볼까요? 기후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런 걸 클라이모 그래프라고 부르는데 파리, 프랑스죠. 프랑스 북부에 해당하는 파리와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을 비교했는데 위도가 비슷해서 비교한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기온이에요. 7월 기온이 프랑스 파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름이 더 덥다는 거죠. 근데 겨울에는 1월에는 프랑스 파리가 더 따뜻해요. 그래서 연교차를 보면 프랑스 파리는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엔 따뜻해서 연교차가 작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파리는 연교차가 작죠. 반면에 서울은 연교차가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강수량 측면에서는 파리 보세요. 거의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내리는 강수량이 비슷하다는 거죠. 한 30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0에서 50 매달 30에서 50 1월 달도 30에서 50 2월 달도 30에서 50 7월 달도 30에서 50 매달 비슷한 강수량이 내린다는 거예요. 파리는 연중 고른 강수가 내린다. 반면에 서울은 7월에 집중적으로 내리죠. 7월, 8월 이때 가장 집중적으로 내려요. 나머지 계절들은 별로 안 내리고 특히 겨울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여름에 강수가 집중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차이냐? 결국엔 파리는 CFB 서한해 양성 기후, 서울은 CW 온대 겨울 건조 기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문제 자료 6을 보고 서부 유럽과 지중해 주변 지역의 기온과 강수 분포 특징을 쌤이 지금 설명했죠. 요거구나. 기온과 강수 분포를 CFB와 그리고 CS를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료 7을 보고 다음 지역에 나타나는 계절풍의 풍량을 정리해 보자. 계절풍의 풍량 요거는 쌤이 같이 정리해 줄게요. 지도에 방위 표시가 없으면 항상 위쪽이 북쪽,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여기 이쪽에서 불어오니까 북동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는 북동풍이 불어오고 인도 차이나 반도는 인도랑 여기 차이나 사이에 있는 요 반도죠. 인도 차이나 반도도 북동풍입니다. 반면 동아시아 지역, 우리나라를 포함한 요 동아시아 지역은 이렇게 오네요. 이렇게. 이 바람은 북서풍이죠. 우리나라 겨울에 북서풍 불어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7월에 보면 인도 반도는 남서풍이 불어와요. 주로.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도 역시 남서풍이 불어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근데 남쪽에서도 바람이 불어오고 남동쪽에서도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라 그러냐면 남풍 계열의 바람이라 그래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오게 된다. 자료 8을 보고 파리와 서울의 월 평균 기온과 월 강수량 분포 특징은 선생님이 설명했죠. 다음에 온대기후의 지역의 주민생활 살펴볼게요. 요건 호남농업이 선생님이 그 서한해 양성 기후 지역에서 많이 행해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곡물농업이랑 그리고 가축 사육을 같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곡물농업 하는 데가 이루어져 있고 여기 가축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죠. 여기 있는 이 하얀 애들은 뭔지는 잘 모르겠네. 여기는 소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서한해 양성 기후가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기온이 낮아서 여기는 벼농사 벼 먹는 문화가 아니죠. 벼가 잘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라서 밀을 주로 먹어서 밀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남아메리카나 북아메리카나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서 대량으로 곡물을 수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곡물농업만 해선 이윤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 사육도 같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혼합농업이 시작된 거고
이 이유와 더불어서 기온이 낮고 서늘하기 때문에 여름이 기온이 낮고 서늘할 때는 동물들이 먹는 풀, 그걸 목초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기를 목, 풀초, 동물들을 길러주는 풀, 동물의 사료가 되는 풀이 잘 자라기 때문에 가축 사육이 옛날부터 이루어졌고 그거와 이제 곡물 농업을 함께하면서 혼합 농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혼합 농업보다도 이제 더 도시와 가까이 있어서 그 큰 소비 시장 인접한 지역에서는 금방 시들지만 이윤이 굉장히 높은 화훼나 낙농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낙농업은 그거 유제품 생산하는 거라 그랬죠. 유제품 생산하는 낙농업이나 화훼, 꽃을 재배하는 거. 대표적인 게 꽃 재배하는 데는 네덜란드죠. 튤립. 그리고 유제품 생산하는 대표적인 데는 덴마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덴마킹 요구르트,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죠. 사진도 보여줬던 것 같고. 그리고 영국 신사 얘기하면서 흐린 날이 많아서 비옷과 우산 이런 거 막 챙긴다 얘기를 했고 맑은 날에는 일광욕 상의 탈의해서 막 비 쬐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흐린 날에만 있기 때문에 맑은 날씨인 지중해 기후 지역으로 별장을 사고 여름에 놀러 간다 얘기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데가 산토리니 섬이죠. 그 선생님이 누가 손예진 나오는 광고도 보여줬었죠. 여기가 그리스에 있는 산토리니 섬이고 외벽을 하얗게 그리고 지붕 파랗게 이렇게 칠한 이유가 빛 반사율이 높은 색을 칠함으로써 여름 기온을 낮춰주기 위해서라 그랬죠. 집안 기온을 낮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특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고온 건조한 여름 때문에 수목 농업을 하고 이 수목 농업의 대상이 되는 애들이 경엽수라고 그랬어요. 잎이 작고 반짝반짝거리고 증발량이 적은 나무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코르크나무, 올리브, 오렌지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얘기를 했고 겨울에는 강수량이 많아서 곡물을 재배한다 얘기를 했고 벽면을 하얗게 칠한다 여기 얘기를 했죠. 온대 동안기후는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고온다습한 계절풍, 여름이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벼농사 굉장히 잘 된 기후적 조건 그래서 벼농사를 짓고 우리나라보다 더 덥고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곳에서는 벼의 2기작, 3기작도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중국이나 베트남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 남부 지역에 일조량이 많고 강수량이 풍부한 산지에서는 벼농사를 지을 수 없죠. 벼농사를 지으려면 모내기, 요 일본 지역처럼 논에다 물을 가둬둘 수 있어야 되는데 산지는 그게 안 돼. 이 산지 지역에서는 그래서 차를 재배해요. 그래서 중국의 차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고 굉장히 유명하죠. 북아메리카 남동부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목화, 콩 등의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쪽이죠. 이쪽에서 목화랑 콩을 대량으로 재배를 하게 되는데 미국 워낙 땅덩이가 넓어요. 그리고 주식이 벼가 아니죠. 그러니까 벼를 재배할 필요가 없어. 목화나 콩 같은 이제 사람들이 반찬으로 많이 먹는 그리고 목화는 옷에다 넣는 소매 원료죠.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그래서 여기서 대량으로 걔네들을 생산했는데 미국 사람이 생산한 게 아니라 여기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쪽으로 지금 그림으로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노예를 잡아다가 수입해서 노예를 통한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한 거예요. 지금은 노예가 없으니까 옛날에 그렇게 해서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 남동부에서는 대규모의 기업적 목축업과 밀농사가 이루어진다. 기업적 목축업은 우리나라처럼 조그마한 축사에다가 닭이나 돼지나 소나 기르는 게 아니라 넓은 텅텅 비어있는 엄청 넓은 땅에 울타리도 없는 그런 데다 방목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아주 많은 수의 가축을. 그래서 기업적 목축이 요 아메리카 남동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돼서 내륙선, 이게 하천교통이에요. 하천교통 발달에 불리하다고 쌤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홍수와 가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댐이나 저수지 같은 그 수리시설들이 발달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온대기후 교과서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이 관련된 수능특강 문제들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